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5월 12일이고요. 투자는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시황 분석해드리면서 부제로는 깨진 패턴, 기존의 패턴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다 보였고 어떻게 할지도 알았는데 그러한 패턴 중에 갑자기 미 증시 하락, 큰 폭 하락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한국장에도 그대로 몰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도 이미 깨졌고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장에서. 그러한 위기 때 오로지 역시 먹여 살리는 건 개인 매수만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사실. 뭐 악재 아닌 악재지만 한국장이 좀 안 좋아진다 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물량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미 자본시장, 즉 채권 시장으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죠. 뭐 빅스텝 소리도 나왔고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대한 자본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 내용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용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심을 아시고요.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채권 시장으로 돈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장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미 증시에서도 큰 폭으로 자금 이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외인들의 자본이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파 가운데서 이거는 뭐 악재도 아닌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존에 이제 패턴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외인들이요, 매수하면서 들어올려요. 그런데 들어올리는 기간 동안 개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승세를 외인이 주도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를 끊어요. 4월 21일부터 던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던지는 패턴을 딱 보니까 기관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먼저 사인 주고 그 다음 날짜부터 던지니까 외인들과 함께 기관이 던졌는데 그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샀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외인과 기관이 던지는 손잡고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던지니까 여기까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들어 올렸다가 단기 차익 노리면서 단타 쳐버린 거죠. 지금 단타 치면서 원상 복귀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음은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 걸어요. 그러면서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또 외인과 기관이 손 맞장구 치면서 같이 던져버리니까 원상 복귀 돼가지고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서 또 매수세가 걸리는 척 해요. 그래서 야, 뭐 외인과 기관이 또 같이 사니까요. 자, 5월 6일 같은 경우에 개인 또 와장창 사고 들어오니까 외인들 다 던지고 나가버렸죠. 기관도 다 던지고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다가 원상복귀 시켜놔 버렸습니다. 이게 딱 그날 장이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들어올리다가 팔아버리고 들어올리다가 팔아버리고 들어올리다가 팔아버리고, 네, 딱 멈춰놓는 곳이 박스권이었어요. 이거는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요, 절대 우리가 시세가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는 그냥 박스권을 형성하든지 떨구는 쪽으로 갈 거야 라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 우리와 같이 투자의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외인들의 움직임만 봐도 우리가 잘 알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멀리 보지도 않을게요. 3분기 실적 호재 나온 날 수백만 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SMR 관련해가지고요, 뉴스케일 파워 소식이 나왔는데 그날도 수백만 주를 던져버려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요, 호재 소식인데 양전 한 번을 안 하고 시장 자체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시세 못 오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던지는 물량. 거기에다가 두산건설 매각됐다고 해서 불투명성 해소되면서 시장 좋게 가겠구나 하는데 그때도 수십만 주 던져버렸습니다. 외인들이요. 연결 실적 호재 나왔다 해가지고 4분기 내용까지 해서 연결 실적 호재 나온 날도 외인들은 수백만 주 던집니다. 뿐만 아니죠.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탈원전 폐지되고 원전주 가겠구나 해가지고 시장 장전에 10% 올라가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170만 주를 던져버렸죠. 네, 외인들이요. 그래서 다 떨궈 버렸습니다.
외인들은 희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 분출하면서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공매도와 연관된 애들처럼 가는 방향성이 우리와 반대로 가는데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는 좋아놨죠. 거기에다가 매수세 붙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했고 떨궈 들어올리다가 떨궈 가지고 했는데 사실 다음 패턴 보시면 지그재그식으로 웨인 했고 그다음 이어받은 기관 그다음 웨인 그다음 기관 딱 차례였는데 여기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미 증시 큰 폭 하락 폭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여파에서 기존 패턴은 깨졌고요. 이거 보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기관들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진짜 그러고 갈까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미 패턴은 깨졌고요. 패턴 깨지고 웨인 던지고 기관 물량 특히 오늘까지 기관 쪽에서는 이거 뭐 자리 정리하는 건가요? 계속 던져버리죠. 다 던졌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비슷하게요. 자, 많이 던지다 보니까 기관 쪽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왔고요. 개인 매수세가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하시겠지만 이거는요. 개인이 먼저 치고 사면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기관 쪽과 외인 쪽에서 던져지는 물량들을 개인이 방어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어 매수일 뿐이지 그러니까 치고 들어 올리는 힘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장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희한하게 외인들의 궤적이 이거와 흐름이 비슷해요. 자, 장초에 사는 듯 했죠? 그러다가 쭉 빠집니다. 사는 듯 하죠? 쭉 빠졌네요. 근데 그 흐름과 너무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가 다시 11시 30분쯤 봐보니까는 네, 또 샀네요. 사다가 팔다가 또 샀네요. 궤적이 똑같죠. 그런데 11시 30분에 찍혔다는 거는요. 추정치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11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전에 외인들의 움직임이 3만 천주를 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쩌면 그 궤적과도 비슷할 수도 있었어요. 샀네요. 그런데 다시 팔아요. 네, 팔아요. 그리고 더 팔아요. 네, 더 팔아요. 자, 흐름이 너무 외인들의 궤적과 비슷합니다. 이것은요, 주도적으로 장중에 개인들이 막 매수가 크게 걸리면서 들어간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외인들이 뭔가 주도한 것처럼 궤적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요, 뭐 외인 주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붙지는 않았다라는 내용들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은 뭐 웨인의 궤적과 똑같죠. 비슷하죠. 기관은 그냥 매도였고요. 다 몰아치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 의향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도 매수는 개인만 이루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먹여 살리는 건 개인 매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게 폭발적으로 들어올리는 매수가 아니라 방어 매수에 그치다 보니까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아쉬운 마음만 들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저점부터 잡아놨던 개인들 이게 다 개인 매수세로 들어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중간 차익도 실현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차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도 내 매수 해놨던 거 수익분 좀 챙겨야 되겠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붙기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요. 현금 차익 보유는 하셨지만 1차적으로 미 증시가 회복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잠잠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게 보면은 그게 한국장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도미노식으로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 미국장이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그러면 한국장도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추가 매수는 강하게 붙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방어 매수는 제발 있어줘야 된다. 외인 쪽에서는 살 의향이 없어요. 기관 쪽에서도 지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개인 쪽에서 받아주는 개인 매수가 방어하면서 낙폭을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큰 폭의 하락도 이루어질 수는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고요. 잘 간다 싶었습니다. 조금 뭐 박스권에 걸리기는 했지만 상승세 하면서 조금 좋은 소식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가나 했는데 참 이게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악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악재도 아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버리니까 어떻게 발버둥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너무나 이쁘게 주봉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또 내렸다 하는 패턴의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의도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저항 걸리면서 상승 추세 전환도 가능했어요, 솔직하게요. 근데 참 안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미 증시 관련돼 가지고 폭락이 나와 버리니까 그게 이제 여파가 그대로 한국장에 이 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락장으로 지금요. 하락의 연속장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신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사실 조회수도 많이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하락장의 연속 선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과연 개인들이 야 여기 저점이야 하면서 폭발적으로 살 수 있을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미 증시 이거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좀 상승 반전 나오나 그러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한국장도 좋아지겠다 하면서 매수세가 연쇄적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시면서 손실 최소화 시키시고요. 수익 보실 수 있는 것들, 챙기실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조금 챙겨 놓으셨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시금 재진입 가능한 적정 구간 정하시고 이렇게 좀 투자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조심스럽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솔직하게 흐름 자체가 좀 상승 돌파도 가능한 타점에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의 연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힘을 받지를 못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장에서의 좀 다른 모습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